여러분, 혹시 무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콘서트홀에 앉아 있는 수백 명의 관객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모두 여러분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 중에는 미국의 저명한 지휘자 로버트 윌슨도 있었어요. 처음 저를 봤을 때 그분은 완전히 무시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도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1시간 5분 동안 악마의 교향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낸 저를 본 그 냉정했던 지휘자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제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9살. 유나의 놀라운 여정을 눈물과 감동이 가득한 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유나의 작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유나, 오늘도 피아노 칠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9살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남긴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유나에게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건반을 누를 때마다 유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유나야,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이미 3년이 흘렀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유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말수가 적은 유나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죠.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조용하지?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유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곳에 가볼까? 할머니가 데려간 곳은 동네 양로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유나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격려와 함께 유나는 양로원의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나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양로원 전체를 감쌌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자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한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날 양로원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서울예술영재아카데미의 김 원장이 우연히 그곳을 방문했던 거죠. 유나의 연주를 듣던 김 원장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손가락 움직임과 음악성이 범상치 않습니다. 김 원장은 할머니께 다가가 말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김 원장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연습했을 뿐이에요. 김 원장은 더욱 놀랐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보통 재능이 아니었거든요. 할머니, 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의 오디션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김 원장의 말에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경제적으로도. 김 원장은 할머니의 걱정을 알아챘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장학생으로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으로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능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예술영재아카데미 오디션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악보집을 들고 있었어요. 유나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다려준 검정 원피스를 입고 낡은 가방에서 손으로 베껴 쓴 악보를 꺼냈습니다. 다음 김유나. 호명을 들은 순간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대 위의 그랜드 피아노는 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훨씬 컸어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야, 마음으로 치렴. 바흐의 인벤션이 흘러나오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9살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수군거림 사이로 유나의 연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테크닉과 함께 깊은 감성이 녹아있는 연주였죠. 오디션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예술영재아카데미 최연소 전액 장학생 합격이었어요. 만장일치로 유나가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 유나는 어머니의 피아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꿈을 이어갈게요. 서울예술영재아카데미의 첫날,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관과 높이 솟은 첨탑이 마치 다른 세계의 성처럼 보였어요. 유나야, 떨리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유나의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입학식장에 들어서자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주변에는 자신보다 훨씬 큰 아이들이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Hi, I am from Germany. Nice to meet you.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목소리가 복잡하게 섞여 들렸죠.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유나입니다. 첫 수업은 존슨 교수의 피아노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존슨 교수는 영국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오늘은 새로 입학한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슨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막스는 베토벤 소나타를 완벽하게 연주했고, 프랑스에서 온 엠마는 드뷔시의 섬세한 터치로 모든 사람을 감탄시켰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니콜라이는 라흐마니노프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었죠. 넥스트 김유나. 유나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존슨 교수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 9살입니다. 유나의 대답에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손가락도 제대로 안 자란 것 같은데 뭘 연주할 수 있겠어? 존슨 교수의 말에 유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꾹 참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는 옥타브 연주가 어려웠지만 유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쇼팽의 에튜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표 하나하나에 유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기교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나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죠. 존슨 교수는 몇 초간 말없이 유나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테크닉이 많이 부족하네요.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수업이 끝나고 유나는 혼자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함께 식당으로 가고 있었지만 유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 아이 진짜 9살 맞아? 손도 작고 키도 작은데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유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습실에서 유나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유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남겨주신 이 재능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 그날부터 유나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연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도, 모든 수업이 끝난 늦은 밤에도 연습실에서는 유나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결릴 때까지 연습했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존슨 교수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나의 연주에 대해 이전보다는 나아졌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유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중요한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예선 참가자 모집. 유나의 눈이 번뜩였어요. 마침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유나가 콩쿠르에 나간다고? 아직 너무 어린 것 아니야? 손도 작은데 어떻게 어려운 곡을 연주하겠어? 의심의 목소리들이 유나의 귀에 들려왔지만 유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콩쿠르에 참가하고 싶어요. 유나가 존슨 교수에게 말했을 때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국제 콩쿠르는 만만한 무대가 아닌데. 하지만 유나의 단호한 눈빛을 본 존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준비해보죠. 그날 밤 유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큰 콩쿠르에 나가게 됐어요. 할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우리 유나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단다. 유나는 그제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예선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유나는 존슨 교수와 함께 곡목을 선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선에서는 바흐, 고전, 낭만 시대 작품을 각각 하나씩 연주해야 합니다. 존슨 교수가 설명하자 유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유나 외에도 5명의 학생이 같은 콩쿠르에 출전하기로 했어요. 독일에서 온 막스, 프랑스의 엠마, 러시아의 니콜라이, 미국의 케빈, 그리고 일본의 유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온 학생들로 어릴 때부터 국제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었어요. 바흐는 평균율 클라비어 1번 다장조 전주곡과 푸가, 고전은 모차르트 소나타 11번 1악장, 낭만은. 존슨 교수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쇼팽 에튜드 혁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려운 곡이었지만 도전해 볼 만했어요. 연습실에서 유나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유나, 저 국내파가 정말 국제 콩쿠르에 나간다고. 막스의 목소리였어요. 해외 경험도 없으면서 무슨 자신감이지? 엠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럽, 미국에서 마스터 클래스 받고 자랐는데 저 아이는 한국에서 독학한 게 전부잖아. 니콜라이가 끼어들었어요. 국제 무대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나 봐. 순진하게도. 케빈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열심히 연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6시간씩 연습하는 것이 유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연습을 시작하고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보냈어요. 유나야, 너 정말 콩쿠르 나갈 거야? 유키가 유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응, 나갈 거야. 유나가 대답하자 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 콩쿠르는 정말 다를 거야. 심사위원들도 모두 외국인이고 참가자들도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이야. 특히 쇼팽 에튜드 혁명은 유나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빠른 옥타브 패시지를 연주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유나는 자신만의 연주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막스가 친구들과 함께 유나의 연습을 엿듣고 있었어요. 들어봐, 저 국내파의 연주. 테크닉은 그럭저럭인데 국제적인 감각이 전혀 없어. 막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식 연주법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세계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엠마가 동조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유나의 실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존슨 교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나,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 속도라면 예선 통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교수의 칭찬에 유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어요. 존슨 교수님이 유나를 편애하는 것 같아. 케빈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제 무대 경험이 있는데 국내파 하나 때문에 아카데미 명성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니콜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예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콩쿠르 장소는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었어요.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홀 앞에 서서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유나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아카데미 동기들을 만난 유나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막스가 유나를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유나, 정말 용감하네. 국내에서만 연주하던 아이가 국제 무대에 서다니. 엠마도 거들었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아카데미 명예에 먹칠하지 않길 바라. 참가자 15번 김유나. 드디어 유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커튼이 열리자 거대한 홀과 수백 명의 관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객석에는 아카데미 동기들도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어요. 첫 곡인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가 시작되었어요. 유나의 작은 손가락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홀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확한 리듬과 깔끔한 아티큘레이션이 바흐의 음악을 살려냈어요. 관객석에서 막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곡인 쇼팽 에튜드 혁명에서 유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국내파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연주가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유나를 본 동기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훌륭한 연주였거든요. 결과 발표에서 유나의 이름이 본선 진출자 명단에 올라 있을 때 막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수 국내파였던 작은 소녀가 이룬 첫 번째 승리였어요. 본선 진출 소식이 알려지자 아카데미는 술렁였습니다. 유나가 예선을 통과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특히 유나를 국내파라고 무시했던 동기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유나가 정말 본선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 막스가 친구들에게 중얼거렸어요. 본선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곡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유곡 한 곡과 지정곡 두 곡을 연주해야 했는데 지정곡 중 하나는 바로 리스트의 초절정기교 연습곡이었습니다. 악마의 연습곡이라 불리는 이 곡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꺼리는 극한의 난이도를 자랑했어요. 존슨 교수는 유나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본선은 예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리스트 초절정 기교 연습곡은 정말 어려운 곡이에요. 무리하지 말고 다른 곡을 선택하는 것도. 하지만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유나의 지옥 같은 연습이 시작되었어요.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연습곡은 손가락의 독립성, 완벽한 테크닉,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모두 필요한 곡이었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으로는 더욱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이 곡만 연습했습니다. 한편 국제 피아노계에서는 유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9살 소녀가 본선에 진출했다더라. 리스트 초절정 기교 연습곡을 연주한다고 세계 각국의 음악 전문가들이 유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곡을 연주하는 것은 무모하다. 아카데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막스는 여전히 유나를 무시하려 했어요. 국내파가 리스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까? 유럽의 정통 연주법을 모르는데. 하지만 엠마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나의 예선 연주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연습하는 유나의 모습을 지켜본 니콜라이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유나가 정말 미친 듯이 연습하고 있어.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나오지 않아. 케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리스트 초절정 기교 연습곡은 단순히 연습만으로 되는 곡이 아니야. 타고난 재능과 경험이 필요해. 유나는 연습하면서 수없이 좌절했어요. 손가락이 꼬이고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손목이 아파서 연주를 멈춰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유나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곧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야, 포기하지 마.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본선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밤 유나는 연습실에서 혼자 리스트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존슨 교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연주를 듣던 교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유나,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제 정말 리스트답게 들립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유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유나,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어요. 나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본선 당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큰 홀에서 경연이 열렸습니다. 관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음악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할머니도 가장 앞자리에 앉아 유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유나는 다른 참가자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자신보다 훨씬 크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온 18살 마이클은 이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자였어요. 저 작은 아이가 정말 리스트를 연주한다고 마이클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연주자 김유나. 드디어 유나의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어려 보이네. 저런 작은 손으로 리스트를 연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유나는 이런 시선들을 뒤로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과 지휘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미국의 저명한 지휘자 로버트 윌슨도 있었습니다. 윌슨은 유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또 한 명의 신동 마케팅이군. 진정한 음악을 할 나이가 아닌데.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연습곡 사장조가 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패시지부터 관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정확한 연주였거든요. 유나의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려운 기교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곡이 진행될수록 유나는 더욱 몰입해 갔습니다. 마치 리스트의 혼이 유나의 몸을 통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심사위원석의 로버트 윌슨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불신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감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 아이의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윌슨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홀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유나의 온 몸과 마음이 음악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이도 체구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연습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유나의 연주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듯 보였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만들어내는 폭풍 같은 선율이 홀 전체를 휘몰아쳤어요. 관객들은 숨소리마저 내지 않으며 유나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심사위원석의 로버트 윌슨 지휘자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처음 유나를 봤을 때의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이 아이의 연주에는 나이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다. 유나는 연주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리스트의 음표 하나하나가 유나의 영혼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음악적 재능과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이 이 순간에 집약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중간 부분에서 유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빠른 아르페지오와 옥타브 패시지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유나의 작은 손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유나의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창백한 얼굴로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정말 대단해. 나도 저 곡을 연주하지만 저 정도 완성도는.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카데미에서 온 동기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막스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유나의 연주를 들었어요. 저게 정말 국내파의 연주야? 믿을 수가 없어. 엠마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나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니콜라이는 러시아에서 배운 리스트 연주법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저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유럽에서도 저런 연주는 쉽게 들을 수 없어. 케빈도 미국의 스승들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음악가는 나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혼으로 연주한다고 했는데 바로 저런 걸 말하는 거구나. 연주가 1시간을 넘어서자 유나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력만큼은 오히려 더욱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유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마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연주했습니다. 로버트 윌슨 지휘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넘게 음악계에 몸담아온 그였지만 이런 감동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기만 하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질책했어요. 윌슨 지휘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많은 무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유나처럼 음악으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 아이는 진정한 예술가다. 나이, 국적, 출신.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관객석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유나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되다니. 할머니는 돌아가신 유나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딸아, 내 아이가 내 꿈을 이루고 있단다. 드디어 연주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어요. 유나는 마지막 화음을 완벽하게 연주하며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성한 순간을 깨트리기가 두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 정적을 깬 것은 로버트 윌슨 지휘자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이 먼저 박수를 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윌슨의 박수를 시작으로 홀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감탄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어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해낸 것인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환한 웃음과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말이죠.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내려오는 유나를 향해 로버트 윌슨 지휘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유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후 말했습니다. 유나, 당신의 연주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술가예요. 나이나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음악만이 중요할 뿐이죠. 윌슨의 진심 어린 말에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무시받고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유나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어요. 대기실에 돌아온 유나를 본 동기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막스가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 정말 죄송해. 우리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엠마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내 실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 그날 밤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호텔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유나가 말하자 할머니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야,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이뤄낸 현실이란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콩쿠르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연주 이후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각국 언론들이 9살 한국 소녀의 기적적인 연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호텔에서 유나와 할머니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유나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결과가 어떻든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그 무대에서 보여준 내 모습이 진짜 승리란다. 한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로버트 윌슨 지휘자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열정적으로 유나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천재를 목격했습니다. 유나의 연주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은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 국제 콩쿠르 우승자로서 앞으로의 활동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독일 출신의 심사위원 밀러 교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음악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모차르트도 어린 나이에 걸작을 남겼잖아요. 결과 발표 당일 콘서트홀은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각국에서 온 언론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참가자들과 가족들의 긴장감이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어요. 아카데미 동기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막스는 이제 유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정말 우승할 수도 있겠어. 엠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저런 연주를 들은 건 처음이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먼저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3위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2위가 발표되었어요. 2위 독일의 막시밀리안 밀러.
막스의 이름이 호명되자 아카데미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1위 발표 순간이 다가왔어요. 유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유나의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제13회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는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유나입니다. 그 순간 홀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우승한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유나가 해냈구나. 관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관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유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유나, 유나. 함성이 홀을 가득 메웠어요.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상대에 선 유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높은 단상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고생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로버트 윌슨 지휘자가 직접 유나에게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유나, 축하해요. 당신은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어요. 윌슨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가득했어요. 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국가가 연주되기 시작했어요. 애국가가 홀에 울려 퍼지자 유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객석의 할머니도 아카데미 동기들도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순수 국내파라고 무시받았던 작은 소녀가 이룬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각국 기자들이 유나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우승한 기분이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로버트 윌슨 지휘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유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유나의 연주는 저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이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유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유나는 조용히 할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우승을 한 거죠? 할머니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밤 유나는 트로피를 껴안고 잠들었어요. 어린 시절 양로원에서 처음 연주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나는 알았어요. 이것은 꿈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으로 이뤄낸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카데미 동기들은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유나를 대했어요. 막스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유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국내파라고 무시한 것. 정말 어리석었어. 엠마도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진짜 실력자였구나.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존슨 교수도 유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나,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운 유나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순수한 음악적 재능으로 승부한 작은 소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우승 소식이 전해진 후 유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국의 연주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고 세계적인 음반 회사들이 유나와의 계약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그 작고 조용했던 소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어요. 유나가 할머니에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카데미로 돌아온 유나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나를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유나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하는 인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막스는 유나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유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너를 국내파라고 무시하고. 정말 미안해.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요? 막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엠마도 유나 곁으로 왔습니다. 유나, 내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음악은 출신이나 경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니콜라이와 케빈, 유키도 모두 유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유나를 개별 상담실로 불렀어요. 유나, 이제 정말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이에요. 교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겠어요. 유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둘이서 살던 그 작은 집,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피아노, 그리고 양로원에서 할머니들께 연주해드렸던 그 첫 무대까지.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유나를 만든 소중한 기억들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유나가 할머니에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유나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란다. 할머니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유나는 우승 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리스트뿐만 아니라 바흐, 베토벤, 쇼팽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유나에게 특별한 초청이 왔습니다.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제안이었어요. 지휘자는 바로 로버트 윌슨이었습니다. 유나, 당신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어요. 당신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윌슨의 간절한 요청에 유나는 감동했어요. 협연 준비를 위해 유나는 더욱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곡이었지만 유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더 큰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유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뉴욕에서의 협연 당일 링컨 센터는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 애호가들이 유나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뉴욕에 와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 유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유나는 로버트 윌슨 지휘자와 눈을 마주쳤어요. 윌슨은 따뜻한 미소로 유나를 격려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서주가 시작되고 곧 유나의 피아노가 그 위에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라흐마니노프의 깊고 감성적인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의 연주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져 있었어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얻은 깊이가 음악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유나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이 악장의 아름다운 선율 부분에서 유나의 감성이 폭발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편견과 무시를 받았던 아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과 격려까지 모든 것이 음악으로 표현되었어요. 관객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링컨 센터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윌슨은 유나의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어요.
유나, 당신과 함께한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연주 후 기자회견에서 유나는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편견을 이겨내는 방법,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사랑의 힘을 말이죠. 앞으로도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유나의 음악을 사랑하게 됐어. 유나는 할머니의 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유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유나는 더 이상 무시받는 국내파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의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협연 이후 유나에게는 전 세계에서 연주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까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이 유나와의 협연을 원했어요. 하지만 유나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먼저 양로원에 가고 싶어요. 유나가 할머니에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양로원이라니? 네, 제가 처음 연주를 시작했던 그곳이요. 그분들께 다시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유나의 말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양로원에 도착한 유나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 아이가 그 유명한 유나구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이네. 하지만 유나는 예전과 똑같이 겸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오늘 연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처음 이곳에서 연주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소녀였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음악을 향한 마음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연주하기 시작하자 양로원이 조용해졌어요. 쇼팽의 야상곡이 부드럽게 흘러나오며 모든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몇 년 전 그 어린 소녀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성숙한 음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구나. 우리 유나가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가 되다니. 한 할아버지가 유나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처음 여기서 연주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때도 특별했지만 지금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이후 유나는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해 연주했어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연주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들려드리는 연주가 유나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음악은 누구나 함께 나누는 거예요. 유나가 기자들에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아카데미에서도 유나의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후배들이 유나를 롤모델로 삼으며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유나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어린 후배가 유나에게 말했을 때 유나는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분명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막스, 엠마, 니콜라이, 케빈, 유키도 모두 유나와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연주를 들어주고 조언을 나누는 소중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유나 덕분에 우리가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 막스가 말했을 때 다른 친구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슨 교수는 유나를 특별히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연주자예요.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음악을 위해 계속 공부해야 해요.
유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을 거예요. 로버트 윌슨 지휘자는 유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유나, 내년에 전 세계 투어를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유나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해요. 더 많은 분들께 음악으로 감동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유나의 성장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유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구나. 유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평생 감사드릴게요. 어느 날 유나는 어머니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그랜드 피아노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낡은 피아노가 여전히 가장 소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컸죠?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유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유나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투어가 시작되었을 때 유나는 각 도시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화려한 콘서트홀에서의 연주뿐만 아니라 고아원이나 병원에서도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유나의 말에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어요. 파리에서의 연주를 마친 후 유나는 에펠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파라고 무시받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전화 너머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나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단다. 마지막 투어 도시인 뉴욕에서 유나는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어요.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연습곡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작곡한 곡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경험을 담아 만든 곡이에요. 제목은 희망의 선율입니다. 유나가 직접 작곡한 희망의 선율이 연주되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의 외로움, 편견과 싸우며 느꼈던 아픔,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와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의 음악은 단순한 연주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요. 유나의 말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유나는 더 이상 무시받던 국내파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나가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유나는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할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으로 연주하면서요. 건반을 누르는 유나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시작된 유나의 여정은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것이니까요.